저는 중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이후 그녀의 부모님은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독일 망명에 성공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왜 그토록 절실하게 외친 것일까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수민족 그 중에서도 만주족이 한국의 형제민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세계 학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리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문화연구학과에서 동아시아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영국의 가을 안개가 캠퍼스를 뒤덮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옥스퍼드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의 안개는 저를 신비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일본 교토대학에서 온 룸메이트 사토 미유키가 부엌에서 녹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테리, 좋은 아침이야. 오늘 세미나 준비는 다 됐어? 미유키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거의. 동아시아 소수민족 정체성에 관한 발제만 마무리하면 돼. 무심코 대답하며 책상으로 향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자 어제 저녁에 받은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학과의 강민우 교수님이었어요. 윤태리님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강민우입니다. 귀하의 동아시아 소수민족 연구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최근 우리 대학교 고문원실에서 만주어와 한문이 혼용된 17세기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헌에는 만주족과 한반도 북부 민족 간의 역사적 연결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귀하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직접 문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우 드림.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테리야, 우리는 만주족이다. 잊지 마라. 10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문이 청나라 황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청나라를 외세 침략자로 가르쳤고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노인네의 망상이라며 무시하셨어요. 이 이메일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세미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미유키가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테리.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사극 대장금이야. 정말 재미있어. 미유키가 신나서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 별로 관심 없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아니, 한 번만 봐봐. 조선시대 궁중의상이랑 건축이 정말 아름다워. 내 연구 주제에도 도움될 거야. 별 기대 없이 미유키 옆에 앉았는데 화면에 나타난 조선 궁중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익숙했어요. 특히 신하들이 쓰고 있는 둥근 모자는 할아버지 족보에서 본 그림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미유키, 잠깐 드라마 멈춰봐. 가슴이 뛰며 말했어요. 이 모자. 내 할아버지 족보에서 본 적이 있어. 정말? 그럼 내 가족이 조선과 연관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뒤적이며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족보와 문서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족보 속 그림은 분명히 조선의 관복과 비슷했고 문서에 쓰인 글자들은 한자와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서울대학교 강민우 교수님께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우 교수님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만주족 후손일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족보와 교수님이 발견하신 문헌에 관심이 큽니다. 다음 달 학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고문헌을 볼 수 있을까요? 윤태리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 답장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날 저녁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리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런 연구는 위험할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만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라는 말에 두 분 모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학문적 호기심일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가문이 만주족 출신이라고. 그건 그냥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야.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네가 정부 장학금으로 유학 중인데.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통화를 마친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학술적 연구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소수민족 정체성, 특히 만주족 같은 과거 지배층의 역사는 미묘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유키가 차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과 통화는 어땠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별로. 내가 만주족 정체성을 연구한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역사는 항상 정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유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가 정말 만주족 후손이라면 그건 내 일부야. 그녀의 말은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어디로 이어질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조교인 이하늘 씨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태리 씨 환영합니다. 강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이 마치 시간의 중첩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규장각에 도착했을 때 키가 크고 은발에 단정한 머리를 한 강민우 교수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태리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메일로 주고받은 것보다 실제로 만나니 더 좋네요.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가슴이 두근거리며 인사를 건넸어요. 규장각 지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강 교수는 특별 허가를 받아 저를 이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한 문서함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문헌입니다. 1680년경 조선 숙종 시기에 만주에서 보내온 외교 문서로 추정됩니다.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문과 낯선 문자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낯선 문자는 할아버지 족보의 것과 같았어요. 이건 만주어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주고받은 외교 문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 적힌 내용입니다. 강 교수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고조선을 공동조상으로 숭배하는 형제민족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조선? 한국의 건국신화 속 나라가 만주족과 연결된다고요?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윤 씨, 만주족과 한반도 북부 민족은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학적 유사성, 문화적 공통점, 심지어 유전적 연관성까지.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금나라와 고려 왕실의 혼인 동맹 기록, 만주어와 한국어의 어휘 비교표, 고구려와 발해 유물과 만주 지역 유물의 비교 사진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윤 씨. 그리고 당신이 말한 할아버지의 족보. 혹시 사진으로라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할아버지 족보의 스캔본을 보여드렸어요. 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아이신교로 왕족의 족보 형식입니다. 윤 씨, 당신은 정말 만주 왕족의 후손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역사, 제가 믿던 정체성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중국인인가, 만주족인가?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만주족이라면 그것은 현재의 제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서울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강민우 교수님이 저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정재호 교수가 저를 유전학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우 교수님의 소개로 만난 정 교수님은 동아시아 민족 유전학 분야의 권위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간단한 DNA 샘플링을 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정 교수님이 흰 가운을 입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론이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볼 안쪽의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런데 제 DNA가 어떤 비밀을 밝혀줄지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정 교수님의 연구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흥미롭군요. 정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Y-DNAN1 하플로그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하플로그룹은 중국 북부와 한반도 그리고 만주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특히 당신의 경우 만주족 왕족 집단에서 발견되는 특정 하위 계통에 속해 있어요. 화면에는 동아시아 지도 위에 색깔로 표시된 유전자 분포도가 보이고 있었어요. 제 유전자형은 분명히 만주족 패턴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학적 증거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유전학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신의 가족이 만주족 혈통을 가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체류 3주째 강민우 교수님이 주최하는 비공식 연구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서울대학교 인문학관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차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온 윤태리 씨인데 만주족 후손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연구 중입니다. 강 교수님의 소개에 모두가 관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고고학과 장서윤입니다. 만주와 발의 유적 발굴에 참여했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30 중반의 여성이 말했어요. 실은 저도 조부모님이 함흥 출신이시라 북방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동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예요. 현재 고구려와 발해와 만주 문화권 특별전을 준비 중인데 윤 씨의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뜻밖의 동맹자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만주족과 한반도 북부 민족 간의 연결고리를 연구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인 여정에 학문적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장서윤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유물이 있어요. 다음 날 장 교수님과 함께 방문한 박물관 수장고에서 숨이 멎는 경험을 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금으로 만든 왕관이 놓여 있었는데 그 패턴과 문양은 할아버지 족보의 그림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발해 왕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황실 유물과도 놀랍도록 유사해요. 발해가 만주족의 조상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증명하긴 어렵지만 문화적 연속성은 분명합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세운 나라였으니까요. 그리고 후대의 여진족, 만주족으로 이어지는 혈연적과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장 교수님의 설명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인과 만주족은 정말 형제 민족인 건가요? 역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정의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수천 년간 문화와 혈연이 교류하며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국경선은 후대에 그어진 인위적인 것일 뿐이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어요.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주족과 한국인의 역사적 연결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다음 날 아침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태리 씨, 로비에 중국 영사관에서 오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로비에 내려갔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윤태리 씨? 저는 주한 중국 영사관 문화 담당 이원증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옥스퍼드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미유키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테리, 들어가도 될까? 문을 열자 미유키가 반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응, 들어와. 논문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유키는 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테리, 너 달라 보여. 뭔가 확신에 찬 눈빛이야. 응, 이제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주족과 한반도 북부의 역사적 연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캐서린 콜린스 교수님의 권유로 옥스퍼드 동아시아학 연구소에서 강연을 맡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줬습니다. 강연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청중이 모일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물론 몇몇 언론인들도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객석 뒤편에 중국 대사관 문화 담당 직원들도 참석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연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윤태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연장으로 향하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였어요. 테리야, 조심해. 오늘 강연에서 너무 과격한 말은 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객석 뒤편에는 중국 대사관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준비됐나요, 윤 씨? 네, 교수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윤태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슬라이드에 할아버지의 족보, 서울에서 본 문헌들, 유전자 분석 결과가 차례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만주족 후손이며 제 조상들은 한국인과 혈연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중국 대사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지난 수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만주족과 한반도 북부 민족이 동일한 문화권에서 발전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언어학적 유사성, 문화적 공통점, 유전적 연관성까지.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강연은 90분간 계속되었어요.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국인 유학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당신의 주장은 중국의 역사관과 충돌합니다. 이런 연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역사 연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일 뿐이죠. 제가 발견한 사실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관점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정 무렵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공안에서 다녀갔어. 내 아버지가 지금 조사받고 있어.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네가 옥스퍼드에서 한 강연 때문이래. 역사 왜곡이라나. 테리야, 어떻게 된 거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학문적 탐구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테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당분간 중국에 돌아오지 마. 내 할아버지 말이 맞았던 것 같구나.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 탓이에요. 제가 이 모든 일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미유키가 제 방으로 달려왔어요. 테리,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일단 학교 보안팀에 알리고 영국 외무부에도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독일 대사관에 연락해보는 건 어때? 독일은 정치적 망명자에게 관대하다고 들었어. 다음날 아침 캐서린 교수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즉시 학교 법무팀과 영국 외무부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씨, 지금은 침착해야 해요.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연구를 중단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그날 오후 독일 대사관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망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저 역시 정치적 망명을 고려해야 할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어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있어. 아버지도 무사해. 걱정 마. 사랑해. 부모님이 독일로 망명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만이 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입학 제안을 받은 거예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아시아 소수민족 정체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미유키도 교토대학교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만주어와 한국어 비교 언어학 연구를, 저는 만주족의 문화 정체성 연구를 각자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부모님과 재회한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의 유품이야. 베이징을 떠날 때 가져왔어. 아버지가 나무상자를 건네주셨어요. 낡은 나무상자 안에는 족보와 함께 여러 문서들, 그리고 만주어로 쓰인 부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로부터의 메시지 같았어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과 박물관에 흩어진 만주어 문헌, 녹음, 사진들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보존하는 작업이었어요.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세계 각지에서 익명의 만주족 후손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토론토, 도쿄, 심지어 베이징에서도 비밀리에 자료를 보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만주 조문화회를 만들고 점차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제 연구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에 소개되었어요. 잊혀진 만주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젊은 학자라는 제목의 기사는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민족 정체성과 국경을 넘는 역사 학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에서 학자들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도 몇몇 용감한 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넓은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정치적 도구가 아닌 진정한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주족과 한반도 북부 민족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수천 년간 문화와 혈연을 공유해온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잊혀진 연결고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연설 도중 한 중년 남성이 객석에서 일어나 질문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온 리밍입니다. 저도 만주족 후손인데 당신의 연구가 중국 내 소수민족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을 넘어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리밍 선생님,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가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인정하고 기억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학술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연구기관들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만주어와 한국어 사전 편찬 프로젝트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학술대회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강민우 교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이 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서울을 다시 방문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뿌리와 연결된 땅이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일주일째 연구 중이던 어느 날 강 교수님이 한 노인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윤 씨, 이분은 한북 함흥에서 1945년에 월남하신 박상철 어르신이세요. 만주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백발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만주어로 말씀하셨어요. 아이신교로의 후손을 만나다니 내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이구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의 의미, 제 영혼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함흥 지역에 살던 만주족 공동체의 이야기, 해방 후 북한에서의 탄압, 그리고 남한으로의 피난 과정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공식 역사에도 없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지만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네. 잊지 말게. 노인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중국 국적을 가진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제 조상은 한반도와 만주 대지를 함께 누볐던 사람들입니다. 국경은 후대에 그어진 인위적인 선일 뿐 우리의 혈연과 문화는 그 선을 초월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전 세계 만주족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온 젊은 만주족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진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 연설에 청중들은 눈물과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끄러워했던 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만주어 복원 프로젝트와 디지털 만주문화 아카이브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대장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독일에 계시던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보스턴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나도 늘 알고 있었다. 우리가 만주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했어. 이제 네가 그 짐을 대신 져줘서 고맙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증조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만주어로 쓰인 가족 이야기, 고향 풍경을 그린 그림들,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훈까지. 테리야, 내 진짜 이름은 아이신교로 부루이야.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만주 이름이야. 하지만 세상에 알리기가 두려워 윤태리라는 한족 이름을 쓰게 했지. 아이신교로 부루이.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제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진정한 이름, 제 정체성, 제 존재의 핵심.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살아갈게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